네. 평소에 요 공원을 자주 오세요? 자주 오진 않아요. 아, 자주 오진 않아요. 한 번 왔어 옛날에. 아, 한번. 학교가 이 근처예요? 네, 바로 여기 건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학교도 다니고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소울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네, 소리라는 네. 채널은 샤인 온 라이트의 줄임말이고요. 빛이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활동하면서 후원자들이 가장 눈에 밟혔거든요. 후원을 하고 싶은데 자립주민 청년들을 만날 수 없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윤대현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기아대책에서 마이리얼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소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어떤 뜻이 담긴 말인가요? 자립준비 청년은 보육원 그리고 가정위탁 그리고 그룹홈에서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그 이후에 해야 하는 청년들을 의미하는데요. 현재는 만 24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변경이 되어서 그 기간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혼자 사회에 나가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제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그 윤대현님은 보호 종료된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약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윤대현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태어나고 나서 3위 뒤부터 만 18세까지 제가 거기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 가정을 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가정에 대한 간단하게만 하도. 네. 기억이 없어요. 네, 이제 태어나고 나서 바로 맡겨졌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기록도 아직 보지 못했고 사실 궁금하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앞으로 이제 궁금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지금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처음에 되게 원망했었어요. 왜 나를 버렸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런 감정을 못 느꼈죠. 이제 인식한 거는 좀 커서 내가 단체 생활하고 있는 이게 친구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정말 날 버렸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뭔가 혼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단체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지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용서한다기보단 그냥 인정하는 거죠. 사실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기보단 맡겼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저를 지켜준 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로 죽었을 수도 있고 유기됐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안전하게 시설에 살게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사회에 나올 때 정착권 같은 것을 받고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나왔을 때는 500만 원 정도 가지고 나왔어요. 자립정착금은. 근데 이제 최근에는 1,500까지도 올랐고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평균 이제 1,000만 원 정도로 올랐고요.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1,500으로 오른다고 해요. 자립정착금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으나 그 돈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거는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써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있긴 하죠. 사회에 막상 나오면 바로 정착해서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나요? 사실은 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집도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자립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에 많이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좀 자립의 율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사실 자립을 잘 한다라는 기준을 정확히 이렇게 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 이제 범죄에 많이 그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쉽게 마음을 뺏기거나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어른들의 어떤 그런 유혹적인 말에 쉽게 빠져들어서 범죄로 인해서 돈을 탕진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사치를 부린다거나 돈에 대한 써본 경험이 많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뭔가 모든 게 처음이고 그것들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게 6개월 만에 막 소비가 되기도 하고, 또 잘 활용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이 그런 범죄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자립준비 청년 10명 중에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기관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루 먹고 하루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환경들이 뭔가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것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고민해보고 도전해보았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일하고 또 내일에 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에 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이라는 것도 내가 정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탈출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서 계속 쳇바퀴처럼 헛도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윤대현님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멘토 활동을 하시는데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자마자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후배들이 가장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선배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활동을 시작하면서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되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도전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회들이 많이 이제 주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배들한테 좀 전하고 싶고, 한 가지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데요.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마음껏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른분들께 그걸 전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명확히 전달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한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자립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고요. 또 이걸 보는 분들에게는 사실 관심이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으로부터 모든 게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이런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봐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